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관련한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이사를 지낸 이혁진 전 대표,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다, 몸통이다 이런 의혹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전 대표는 본인도 피해자라며 이번 사건은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직접 연결해서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연결을 해주셨는데 미국 현지 시각으로 새벽 4시가 다 됐는데 어려운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표님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계신 곳은 미국 어디십니까? 예, 미국 산호세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산호세에서 예. 통화하고 있습니다. 산호세면은 거기에 그냥 머무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 비즈니스 사업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신 겁니까? 네, 산호세에서 조그만 김치 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김치 사업을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옵티머스 사기 사건을 현재의 옵티머스 경영진과 경제 관료들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들 대표님을 그 배후로 지목하는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대표께서 바로 그 배후고 몸통이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배우이고 몸통일 수가 있을까요? 이 현 경영진과 경제 관료 플러스 일단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고 모피아와 기술자들이 뭉쳤을 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뭉쳤을 때 예.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기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대표께서는 맨 처음에 그럼 이 옵티머스 펀드를 기획하고 설계하신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대표를 맡으셨던 거죠. 제가 자산운용사를 창업한 거는 200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예. 2010년도에 출마했고 그 다음에 사명 변경을 한 차례 거쳐서 2017년도에 옵티머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펀드를 만든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만들어서 자산운용사를 경영을 했었죠. 자산운용사를. 예. 그런데 2018년 아마 봄쯤에 이제 경영진에서 물러나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2017년 7월 13일 날 물러났고요. 그때 물러나셨고. 그 전으로 김재현 대표가 정영재 씨와 양호 씨랑 같이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 저는 7월 13일 이후에 회사에서 적을 두지 않고 않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면 맡고 계신 동안에는 절대 비위라든가 잘못된 이런 점들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름들이 나왔는데 현 경영진이 옵티머스 사건을 이 대표에게 뒤집어 씌웠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아니 제가 거기에 있지를 않고 예. 미국에 있었는데 어떻게 제가 거기에 전혀. 관여를 하고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을 그 사람들한테 좀 하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 지금 얘기하신 한 2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고소도 하셨는데 어떤 혐의로 명확하게 짚어서 고소를 하신 겁니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를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진정을 그러니까 그때는 검찰에 했었고 진정서는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에 자산운용 인허가 팀에 예. 거기다가 진정서를 냈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공모해서 이 대표를 공격하고 경영진에서 밀어내고 뒤집어 씌웠다는 어떤 뭐 증거라든가 물증 같은 것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창업했었을 때 상당히 이제 많은 자본금과 이제 회사를 경영을 했었는데요.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제가 옛날에 미국 회사에 다녔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녹취가 되는 전화기를 비치를 해놨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그 전화기가 자동적으로 녹음이 되고요. 그게 파일이 생성되는데 김재현과 양호와 당시에 그 정영재 이 사기꾼들은 그 녹취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이 멋진 범법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통화를 통해서 됐었는데 그 전화 녹취록을 제가 갖고 있다가 적절한 시점에
공개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당의 강민국 의원실을 비롯해서 수많은 언론사 관계자들한테 의혹이 터지고 저를 범인으로 지목했었을 때 예. 제가 제공을 했습니다. 2020년 7월경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그분들이 대화했던 내용이 스스로가 그 자신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모든 행위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네. 금융회사는 반드시 녹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화기를 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과의 분쟁이나 어떠한 주문을 냈거나 했었을 때 네. 그런 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라는 걸 이제 내놓으면서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혁진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유력 인사와 정부 관계자에게 자기가 경영권을 안 뺏기려고 뺏기고 나서 억울하니까 탄원을 넣고 거기에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 그 사람들의 자유고 거기에 어떤 거기에 무슨 글을 쓰는 건 그 사람들의 자유인데 예. 사등의 근거도 없는 사람들의 인식을 뭔가가 엮여 있는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문건을 작성해 갖고 고의로 흘려서 자기들의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불성설인 문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다가 잘 안 되니까 뭔가 속임수를 쓰고 한 겁니까? 애당초 속이려고 작정한 모임입니까? 저희 회사가 창업했었을 때와 제가 2012년도에 출마한 다음,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부터 금융업을 할 때, 상당히 좀, 정치인으로, 야당으로 이제 금융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상의 방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상당히 취약해졌고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핍박을 받았었는데요. 2012년 박근혜 정부서부터. 이 사람들이 접근했었을 때는 저희 회사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수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현재 부총리한테 문자를 보내서, 원래 평상시 조금 알고 지내고 인사드렸던 분인데, 양호 회장님한테, 이 회사 인수를 시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새로 설립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네. 설득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답장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뭔가가 기획이 돼갖고, 큰 그 그림 하에서 작전 계획도대로 움직였었다고 생각했던 게, 당시 양호 회장의 카카오톡에 있던 사진들, 카카오 스토리 사진이 그걸 보고 제가 2017년 8월, 10월경에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탄핵 기각 반대 운동본부, 국민운동본부의 그런 글들과 그런 행위들이 담겨 있는 글들을 거기에 카카오 스토리에 있는 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발견하고 캡처를 해놨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경제 범죄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들도 같이 엉켜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분명히 이거는 문재인 정권을 타격을 가해서 차기 정권을 살아나는데 의도를 갖고 만든 기획 사기극이고 커다란 음모가 숨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고 앞으로 열릴 법정에 100명 내지 200명 정도가 거기에 앉을 거라고 피의자로서 피고인으로 앉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대표께 개인적으로 좀 곤란한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력한 인사들을 쫓아서 베트남으로 막 출국하셨을 때 출국 다음 날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단 말이죠. 이게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은 그걸 피해서 나를 잡아 가신 건지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게 많습니다. 법원에서 임시추 날짜를 허가한 게 3월 21일 날이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3월 22일 날 있었는데요. 저는 3월 21일 날 주총장에서 51%가 넘는 표를 확보하고 주총장에 참석해서 이제 경영권을 되찾고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동열 씨를 비롯한 조폭들이 이미 동원돼서 한 30명, 40명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 예. 조총이 시작되고 공중 변호사가 이제 데려가기 위해서 왔었고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불과 30분 만에 저를 폭력을 행사하면서 끌어냈습니다. 끌어내고. 예.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마침 금융위원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순방하는데 동행해서 같이 간다는 뉴스를 보고 여기 가면은 더 쉽게 두 분을 만날 수 있겠다는 확신하에 비행기를 찾아서 다음날 아침에 출국했을 뿐입니다. 예. 제가 출입국관리소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신분으로는 지명수배 상태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귀국해서 사실관계를 다 밝히고 갖고 계신 것들을 다 내놓는 것이 더 떳떳하게 생활에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드는데 의혹을 푸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분 양호나 김전희가 고소한 내용이 회사의 옵티머스 사건하고는 전혀 본질과도 상관이 없고 회사의 고유 계정이 있고 신탁 계정이 있습니다. 예. 이번 옵티머스의 사건은 신탁 계정의 그러니까 신탁 계정 펀드를 고의로 사치한 사기 행각이고 저희 회사의 고유의 자금을 갖고 횡령했다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무고한 거일 뿐이고요. 저는 당시 연봉이 한 10억 가까이 됐었던 거를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줄이고 그 대신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갖고 가지급금을 받은 금액이 몇 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0억이라는 금액을 덮어 씌워가지고 금융감독원과 같이 합작을 해서 저를 70억 횡령범으로 만들어버린 걸 이 사건이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조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조사를 받은 시점을 여러 가지 사건의 경위와 앞으로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적절한 시점에 소명을 하면은 네. 밝혀질 거고요. 저는 다른 언론하고 언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그 범법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 제가 증언을 하겠다고 네. 가겠다고 밝힌 바가 그러면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재판받을 때 오셔서 분명하게 증언하시겠다 이 말씀이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늦은 시각에 고맙습니다. 이혁신 대표. 예, 감사합니다.